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세 번째 주가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9월 17일 토요일 9월의 중반이 끝난 마당에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번 주에 보석 같은 코너, 예, 찐시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이번 주는 4일이었죠. 월요일은 저희 추석 연휴로 쉬고 나서 쉬고 나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게 상당히 또 편치는 않은 국면으로 들어왔고요. 그 과정 쪽에서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변동도 크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가는 듯 하다가 주저앉다 보니까 그런 파장들을 글로벌 증시 특히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변화를 좀 가져가고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떤 9월 달에 시장의 운명이 펼쳐질 것이며 그를 저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걸 한번 또 꼼꼼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나스닥 시장인데요. 지금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추세 쪽의 저항은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때가 참 특이했었죠. 한번 돌아가려고 시도해서 사람들을 다 속인, 그러니까 시장도 저희를 잘 속여요. 네, 근데 그때 나왔던 것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추세선 돌파하고 중요한 이 검은색 선 안착해서 딱 전환되는 모습들. 이거 보면 열광하죠. 그러면 이제 12,500 이렇게 또 V자로 그냥 딱 통하겠어. 지난 저희가 느꼈던 강한 기운이 한번 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아쉬운 게 이제 추세가 전환되면은 보통 거래가 확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 전환될 때 이제 턴하겠어 라고 하는 모습 보면 이런 거래량들 막 나오죠. 그러니까 즉 매도보다 매수가 우위하면서 이를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래가 주가는 밀려도 이렇게 쓱 올라오는 거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전혀 없었습니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 좋은데 거래가 안 따르네 라고 아쉽게 좀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게 뭡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큰 지수가 급락하는 날 이번에 8월 26일 또 9월 13일 나왔던 대표적인 흐름은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가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 딱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자산 시장이 커지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불로는 아니지만 네, 하여튼간 이쪽에 대해서 주식 시장이 올라오는 자산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연준의 동향과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여러 가지 흐름을 맞춰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도 이제 단기 바닥 찍었다. 그리고 또 막 올라온다. 그러면 연준이 또 갖은 미사는 아니죠. 협박하는 단어를 쓰면서 또 시장에 대해서 끌어내릴 준비를 하겠죠. 이게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입장이다. 라는 쪽이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오늘 보니까 오늘은 거래 급증하죠. 예, 그리고 특히 급증하면서 그나마 다행으로 저점에서 싹 들어줬다. 양봉이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커져도 다음 주 가게 되면 FOMC 회의가 21일 수요일 날 떡하니 있습니다. 그러면은 FOMC 전을 앞두고 시장이 그냥 우리 그 별거 아니야. 그냥 고 하고 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일단 부담일 거고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에 대한 저항 안쪽까지 들어간다라고 되면 11,500, 11,600이 또 저항으로 자리 잡는 상황들이죠. 그거 뚫고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FOMC 제가 보기에는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하겠죠. 끝나고 나서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75bp 인상 그냥 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 그러면 끝나고 그냥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75bp 했는데 잠깐 생각해보자. 이게 75bp 3개월째 연속으로 하게 되면 이게 37에 21, 5, 35, 265포인트가 한 3, 4개월 만에 확 금리가 올라온 겁니다. 이런 좀 큰 나라에서 그 나라보다 세계의 경제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강한 수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뉘앙스 보게 되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물론 또 속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속도 줄인다고 하더라도 50bp 정도나 25pp는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미친 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준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시장이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도 그에 따른 부담감들은 역력하겠죠. 게다가 저희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물가를 저렇게 올리는데 과연 경기가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연준이 그래도 물가만 잡히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물가만입니다. 물가만 잡히게 되면은 이제 금리 더 이상 못 올리고 좀 관망했다가 물가를 낮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연준의 입장을 보셔야 되는 게 물가와 그리고 또 고용 두 개를 봅니다. 그러니까 즉 나머지 뭐 경기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경기가 어디서 반영되냐면은 경기가 돌고 돌아서 이제 고용 쪽에 후행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 금리 아마 내년 중반 이후에 인하할 거야. 이제 금리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게 되면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물가만 보면서 하는 얘기죠. 고용 관련된 쪽의 데이터도 같이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엔 돌고 돌아서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을 고용이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후행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면 물가만 잡힌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뭐 어떤 인하 쪽으로 나가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많이들 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은 금리 인상 멈출 거고 하반기 되면은 본격적인 인하할 거야. 이거 저희만의 생각입니다. 연준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경기 위축이나 침체 신호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어떤 고용에 대한 타격들, 그러니까 다시 실업률 뭐 4.5%대 뭐 이상으로 쭉 들어가기 시작, 4.5 더 나와야 되겠죠. 예, 연준이 또 입장을 바꾸는데요. 그리고 또 고용의 질 상당히 안 좋아지고 여기저기서 해고한다 뭐 이런 소리 나오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라고 하는 본격적인 부분들이 확인돼야 연준이 움직였죠. 연준이 지금 입장은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과거처럼 친절한 연준이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냥 독하게 마음 먹겠습니다. 라고 나온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들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연준이 데이터 보고 그거 가지고 해석하고 좀 늦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어떤 또 심각하게 어떤 리스크를 글로벌 상황에서 충격을 주는 뉴스가 나왔다. 그로 인해서 요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땐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갈 정도면은 주식시장이나 시장의 변화가 더 끔찍하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너무 저희가 금리 인하가 조만간 내년쯤 가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죠. 이게 더 건강한 저희의 해석이 아닐까 싶고요. 또나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의 동향이고 지금 패턴이나 흐름 보게 되면은 거의 같이 한번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해 볼까요? 흐름 보게 되면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죠. 근데 지금 더 차이가 나는 거는 한국은 여기서 요만큼, 하지만 미국은 여기서 이만큼.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미국이 살짝 더 올라왔었습니다. 저희가 움직였으면 한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2,600부까지 갔었어야 됩니다. 이번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상승 각도도 미국보다 약간 약했죠. 하락하는 각도는 올라오는 게 좀 덜했으면 하락하는 거는 좀 제대로 좀 밋밋하게 가든가 그래야 비슷하게 가야지. 올라갈 때는 그만큼 못하다가 내려갈 때는 거의 똑같이 반응하고 있어요. 이게 또 욕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벌어지는 현실이고요. 그러면 한국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이제 미국은 쳐졌다가 이제 돌아가서 뭐 변화가 나오는데, 한국 증시는 일단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추세 저항 충분히 나오고요. 지금 그나마 눈길이 가고 있는 게, 우리 2380선 지키려고 무지 노력해 라고 하는 부분들. 왜냐면 여기 갭이 하나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갭대를 지키려고 하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쌍바닥 주식 사야겠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쌍바닥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래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거래 수준을 한번 보세요. 이게 거래 수준이 만약에 좀 길게 볼까요? 주봉 아니면 월봉 나오는 거래 보게 되면
와, 월봉 거래 보세요. 무슨 지난 저희 뜨거웠던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졌던 이 급증한 거래량, 이거 다 어디 갔나요? 예, 거기서 지금 거래량이면 거의 7분의 1, 8분의 1 수준입니다. 다 죽었어요. 이런 상황 쪽에서 바닥을 논한다고요? 네, 바닥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거래가 좀 올라오면서, 야, 우리 이제 다들 돌아오세요. 이제 주식 사야 됩니다. 이제 이거 앞으로 올라갈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딱 흠집되는 모습들이 나와야죠. 지금 주변 분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주식 싫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종목 장세가 뭐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거 대응하는 게 어떨, 종목 장세 같은 소리 하네. 그냥 치워. 내 주식 안 해. 그러면서 일단 마통 감는다. 아니면은 그냥 이거 한 30-40% 날라간 거 그냥 한때 수업료라고 생각할게. 그러면서 그냥 나는 앞으로 주식 주자도 안 본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하신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어차피 들어올 때가 남들이 다 주식하면서 들어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쳐지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주식회사 당장 개설해야지 라고 해서 거기서 매매하셨던 분들이면 지금 여기서 또 이런 상황이 1년의 사태가 가면서 또 정리가 되고 주식 안 해 라고 해서 또 열심히, 그러면 그동안 손해본 거 어떻게 할까?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노동소득으로 보충해야겠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일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겠죠.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또 막 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하는 가운데 갑자기 오늘의 종합주가지수가 2년 만에 드디어 최고치는 아니겠지만 2년 만에 최고치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니면 1년 만에 드디어 2,7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잠깐, 내가 정리했던 가격대는 2,400인데 2,400이면 고맙죠. 예, 그 사이에 300포인트나 올랐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다 부장님이 나 이제 주식 다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오늘 본전 왔어. 내가 오늘 점수 좋게 가자. 그러면은 속상하죠. 아니, 그거 좀 기다렸으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막 또 다시 주식을 해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그때 못합니다. 어떤 때 또 하느냐? 오늘 주식시장이 드디어 2,800선을 돌파하고 장밋빛 분위기가 상당히 양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김 기자 나오십시오. 이러면서 또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흔들리죠. 근데 아마 이분은 다시 드디어 주가가 다시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움직일 겁니다. 네,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어.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관심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저희가 보기에는 안 좋을 때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을 때는 다 좋으니까 그때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매매도 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너무 관심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종목들 잘 산 거 쭉 잘 가는데 뭐 그렇게 큰 관심이 필요해. 오히려 이런 때 노동소득을 더 주식은 잘 가니까 일이 신나니까 일도 더 잘해야 되겠죠.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또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 지금은 시장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저점 찍고 돌아가서 미국도 앞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신호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금리는 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은 그게 아닙니다. 좋을 때만 제가 잠깐 들어갔다가 챙기고 나와서 나는 이번 주식시장에서 재미 좀 봤어. 이렇게 그냥 잠깐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투자란 거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경제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를 반영하는 금리도 만약에 같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 빼고는 저희 성장률을 반영하는 측면 쪽에서의 금리는 어느 정도 한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쪽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어떤 계속 평생 아니면 저희와 같이 해야 될 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이런 상황 쪽에서 모르겠어. 그럼 미국 주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주식을 한다가 아니라 투자를 한다로 보셔야 되겠죠. 이런 투자에 대한 상황은 앞으로 내가 주식 투자에 관심 갖고 발을 더 들여놓고 또 2년 동안 여러분들 저희 815 모니터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 쪽에서 나름대로 성장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보는 눈, 그리고 또 매매를 하는 스킬은 스킬이라 봐야 맨날 무슨 이
빅토리하고 뭐 짤짤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또 저희 많은 패널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이런 거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각을 접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체계가 잡히셨는데, 이거를 미천사막으로 또 공부하고 또 안 되시면은 적고 아니면은 뭐 탭에 기록하고 해서 저장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딱 좋을 때만 하고 딱 그때만 보고 딱 끝난다. 그리고 또 시장 안 좋을 때만 기다렸다가 또 저점에서 잘 사고 그다음에 또 이거 어렵습니다. 시장에 계속 관심이 있어야, 발을 담그고 있어야, 발이 이제 물리 수위가 어디쯤까지 찼는지 느끼고, 여기까지 찼네, 아니면 저기까지 밀렸네, 뭐 이런 것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주식 다 정리해서 빼가는데 네가 왜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관심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주식 어차피 발 들여놓으신 거 함부로 나가실 수 없습니다. 개미지옥. 이런 좋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관점들은 내가 앞으로에 대한 주식에 관한 관점들, 이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관점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넓어집니다. 저희가 코인 얘기도 많이 하고, 거기다 요즘 같은 데는 채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 정도면은 그냥 안전자산인 한 2년, 만약에 지금 채권이 대표적으로 그냥 한 AA급 회사채, 그냥 CP 이 정도 급만 돼도 지금 한 5%, 6%대 갑니다. 그럼 지금 5%대, 보통 보면 한 2년짜리 아니면 3년짜리 이런 단기물들 나오는 거 보게 되면 5% 곱하기 3년 동안에 한 15% 수익 나면은, 그러니까 총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거 봐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근데 또 채권에 대해서 관심 많으셔서 이런 것도 한번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돼서 또 배당 이자 수수료 수익 관련된 쪽이 또 포함되게 되면, 세율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 충분히 지금 사업소득이나 아니면 이자 소득 다른 걸로 충분히 많으신 분들이니까, 월세 받아서 지금 계신 건물주분들이시니까, 맞죠? 예, 이거 포함됐을 때 또 약간 또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흐름들도 한번 체크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뭔 소리입니까? 지금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는 드릴 얘기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 얘기도 드렸고, 물가 피크아웃 이거 너무 먼저 생각하지 말자, 이런 쪽이고, 게다가 지금 또 하나 걱정 곰곰이 생각해야 될 거는, 제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증시가 싸다, 뭐 PR 한 배 수준, PR 한 배 0.9배 들어가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게다가 또 PBR이죠. 그거는, 그리고 또 PR은 10배, 뭐 10배 이하 9배 가게 되면 한국 증시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려고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저기 떡하니 들어가 있고, PR 엄청 높은 종목이죠. 네. 그리고 한국전력이 적자고,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PR 10배를 구성할 때 나오는 이 두 종목들을 빼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PR은 저 밑입니다. 지금 뭐 PRR 7 역사상 최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PR 7배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PR을 10배가 안 되는 종목들인데, PR 120배가 딱 있다 보니까 그것도 시총 2위입니다. 나머지를 다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오죠. 근데 세세하게 종목만 본다. 와, 이거 뭐 슬쩍 적잖아, 이 회사?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거의 52주 신저가 부근이야? 아니면은 올해 계속 저가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근데 그러면 시장이 이걸 다 감안해라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사서 LG에너지솔루션은 그냥 됐고 나머지를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나올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하반기 실적을 보겠죠. 하반기 실적 동향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상반기 때 선전했다. 좋아, 잘했어. 하반기는 글쎄요 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만약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만 밀린다. 근데 이거를 또 하나 10%가 밀리는 거 봤는데 또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환율 효과가 가세되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온 걸 가지고 이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봐, 실적이 환율 효과 때문에 훨씬 더 괜찮은데 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통
주식 관련된 기업들 분석을 할 때 환율 효과는 약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그러면 지금 좋은 환율 효과 내년 갔을 때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저희 IMF 금융위기 뭐 이런 때 환율이 그렇게 올랐으면 주가지수 우리 기업들 실적 괜찮으니까 뭐 그때 3천 갔었어야죠. 근데 그때 주식지수는 반대로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환율 효과를 가지고 너무 주가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 이 점도 체크를 하시면서 만약에 실적이 하향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 증시 PR 10배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적이 10%가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밸류는 올라가죠. 그러면 10%가 빠진다 그러면 PR은 11배가 됩니다. 10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하면서 11배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11배 비싸네 그러면 또 주가가 또 빠집니다. 거기서 또 맞춰지죠. 그러면은 실적이 하향되면서 주가가 같이 또 내려가는 현상들이 이렇게 싼데도 또 빠지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 관련된 쪽은 또 3, 4분기 또 핵심인 것 같고요. 또 한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4분기 실적이 인센티브 줘야죠. 기업들이 뭐 또 연간 쭉 보다 보니까 이거 사고 난 거 있네 이런 사고 친 게 있는데 이거 좀 보강해야지 그러면 그 관련돼서 좀 더 충당금 쌓고 뭐 4분기는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외국인들 쪽에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동향들이 주식 매도 쪽으로 바뀌는데 지난주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나오더라고요. 지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주식 일단은 판 게 거의 없습니다. 기관도 거의 없는데 여기서 따단 나타난 건 연기금 구세주로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 주체는 지난 9월 9일 이후로 나오는 거는 연기금이 등장하고 있다. 요거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모펀드는 정리하는데 그거를 또 다 사고 있는. 근데 여기서 선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매수 기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주식은 일단 관망. 근데 선물로 시장을 좀 리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콜은 그러니까 시장 상승할 수 있는 옵션 쪽은 매수는 하는데 좀 약하고 풋옵션 매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선물을 이렇게 사놨다가 시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매도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서 수익은 뭐로 가나죠? 예, 주식이 하락하는 풋옵션 쪽에서 대박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선물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주식도 바뀔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선물을 이렇게 매수한 다음에 괜찮네 싶어서 이거를 끌고 가면서 풋옵션 정리하고 콜을 또 사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기조는 외국인들은 적어도 주식은 안 사고 관망 쪽에서 매도로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과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면 뭐 2380선 또 지켜줄 것이냐 뭐 이런 쪽도 같이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게다가 다음 주 변동성도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지금 뭐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고 바라보게 되면은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좀 더 자신 있는 구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구간 때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를 좀 바라보고 확인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여전히 경계감을 높이는 시선 쪽으로 그것도 제가 바닥이 확인되거나 이게 좀 징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보다 다른 분들보다 먼저 단기 바닥 찍었습니다. 가시죠. 일단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릴 테지만 그럴 징후가 아직은 전혀 안 보인다라는 게 지금은 현실인 것 같고요. 미국 시장 하나만 보고 또 이게 바닥인지를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주변 정황들 쭉 보고 확인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좀 저희가 기다렸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런 거래량 보고 저희가 대형주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응은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오늘 한 주간의 얘기 드렸던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보자 라고 관점 쪽에서 주간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말씀드렸던 게 LG화학이었습니다. LG화학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네요. 네, 지금 시장의 불안 속에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쪽들이 지금 정고점 못 돌파하고 이렇게 돼 있다. 조금만 더 갔어도 좀 패턴이 맞춰질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또 테스트 받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된 대표적인 소재 좀 큰 단에 있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센 쪽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워낙 포스코가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보여줬던 대표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센 종목들은 포스코 케미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지만 나머지 에코프로비엠은 증자 이슈 때문에 좀 무겁고 게다가 또 이번에 LNF는 지금 또 말이 많죠. 이번에 미국 진출 관련된 쪽이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네, 관심권은 계속 두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LG화학 여전히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 정도겠죠. 이 정도짜리 지난번에 한번 체크했었네요. 이건 강력한 지지선이다라고 59만 6천이면 거의 60만 원대. 네, 이 안쪽에서 지지권 들어 아니면 요 자리도 중요하겠네요. 한 61만 원대. 뭐 이런 자리 들어올 때마다 계속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신세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유통주 중에서 가장 싼 종목 쪽으로 또 리포트도 나오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세계 요거랑 호텔신라 이런 거랑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럼 면세점 관련된 쪽에 호텔신라도 이게 안 빠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고 있는데 어제 수급을 딱 보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은 괜찮아졌어요. 외국인들 관심 갖고 기관들도 나오고 즉 이게 뭐냐면은 면세점 관련된 지표 쪽에서 여행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또 면세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또 많이 풀고 있죠. 술도 온라인으로 면세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입국장에서 나오면서 그거를 예약 걸어놓으면 받아서 나올 수 있는. 예전에는 그랬죠. 출국할 때 사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뭐 산 거 뭐 담배를 샀다. 뭐 한 세 보루 샀다. 두 보루였죠 그때. 사가지고 거의 그냥 그 여행 내내 들고 다니고 술 샀는데 여행 내내 들고 다니다가 호텔에서 다 마셔버리고 그러다가 여행에 안 좋은 행오버 기억밖에 없는 이런 건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면세한데도 늘어났고 그러면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쪽에서 주가의 변화들 신세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롯데지주는 조금 좀 탄력이 약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렇게 쭉 가던 추세가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은 가다가 지금 고점권에서 멈칫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그동안 샀었던 쪽에서 한때 기관까지 조금 들어와 있다가 기관이 약간 좀 주춤하는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 보세요. 이거 뭔가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하루도 안 빼고 7월 26일부터 연속으로 쭉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이 아직 뭐 강하다는 얘기겠죠. 예, 이런 쪽에서 눌림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쪽도 한번 좀 보자라는 쪽에서 주가는 밀렸지만 뭐 어떤 모멘텀 꺾인 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수요일날 9월 14일 수요일날은 제가 요때 그걸 로봇 관련주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움직인 쪽은 지난주 찐시황 기억하십니까? 제 아바타가 네. 여러분들께서 로봇 관련주를 얘기를 하실 때 제 아바타가 채팅방에서 저는 탑픽은 SPG로 생각합니다. SPG만 너무 또 제 아바타가 좀 제가 그렇게 또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채팅방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렇게 안내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로봇 산업이 커졌을 때 가장 큰 수혜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한때 많이 말씀드렸던 감속기는 감속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터에 같이 결합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톱니바퀴처럼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터 움직이다가 반대로 가겠다 그러면 감속기가 딱 잡아줘서 또 반대쪽으로 그 회전 방향을 이렇게 딱 맞춰가는 거죠. 이 기어드 모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올라간 걸 뭐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 중에서 아지넥스텍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성과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 단계 레벨업 시도하다가
또 시도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동 평균선 따라 올라오겠죠. 예, 그래서 흐름들 좀 어느 정도 받고 다시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자리, 그러니까 즉 중기 이동평균, 그러니까 중기적인 이동평균선 쪽에서 지지해야 될 쪽이 이탈한다.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기준으로는 한 1,500원, 700원 이 정도쯤 같습니다.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은 짧게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삼익 THK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이번에 성과를 내서,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로봇 쪽에서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가장 이제 그거의 물량을 누가 제조를 하고 누가 OEM 방식으로 가겠느냐, 가장 물망에 나올 회사가 삼익 TH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준은 마찬가지로 시도하는데 요 고점대를 보여주고 딱 밀려요. 기분 나쁜데. 하지만 그냥 그렇게 보시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중기 이동 평균선 이탈하는 가격대 12,900원만 보겠습니다. 12,900원대 이탈하게 되면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거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마 요게 지금 좀 될 듯 말 듯 하면서 좀 하다가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쪽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횡보를 하다가 자리를 맞춰가는 듯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때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거래 좀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해서 올리려고 하는 기조 괜찮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패턴들은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진입하는 시도가 들어가죠. 근데 지금 그러다가 하루에 쭉 밀리고,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보는 게 셀트리온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셀트리온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쭉 멀어지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한 시각들이 좀 되지 않나란 쪽에서 나오다가 이제 약간 멀어지는 과정. 근데 이게 길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 쪽에서 다시 돌리면서 그러니까 박스권을 이탈을 좀 크게 하지 않는 쪽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패턴은 약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삼발을 혹시 뭐 최근에 대응하셨다, 뭐 아니면 저희 815 모니터를 보고 그래도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샀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월화 정도쯤에서 턴하는 거 안 보인다. 그러면 아직은 중기 이동평균선 안착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9월 15일 날 목요일 날은 또 이차전지 소재 쪽에서 뭐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차라리 대장은 에코프로다. 이거를 중심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인데 이제 단기 고점 시도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사야 되는지 또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3만 원대 밑에 정도에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기 관심은 또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에코프로는 저 회사 한번 뜯어볼까요? 하면서 뭐 3조 6천억 시총입니다. 근데 지금 순익 나오는 거 봤었을 때는 아니 뭐 저렇게 비싸라고 볼 수 있는 건 지금 예상이 올해 영업이익이 4,900억, 네, 이 정도 한 5천억 가까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3조다. 그것도 지주사다. 에이 비싸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다양한 에코프로 검색하셔서 에코프로에 무슨 자회사들을 갖고 있나 한번 쭉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한번 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흔들리면은 계속 요런 때도 말씀드렸고 흔들리면은 사야 된다. 근데 흔들리는 강도가 그냥 거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참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번에도 만약에 요 정도쯤에서 13만 원대 밑에서 이탈하느냐 마느냐가 또 하나는 중요한 변화 같은데 차라리 좀 시작이 약해서 충분히 조정권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웰크론 한택이라고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강조드린 것처럼 실적이 뭐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번 들어갔다가 딱 중요한 이제 저항대 부분이죠. 여기가 제가 느끼는 저항대는 충분히 시도하고 다시 꺾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서 쫓아가면 안 돼요. 솔직히 안 되는데 갖고 계신 분들 영역으로 갔다가 더 가나 싶어서 안 되는 이런 자리들, 그래서 다시 밀리는 자리들. 근데 이게 또 잡아주면 모르겠는데 어제 보니까 거래가 하락하는데 그렇게 또 많이 밀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 보게 되면은 또
대표적인 주자들, 성일하이텍 이런 거 고점에서 확 밀리고 또 세비캠 이런 종목들도 고점에서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세비캠은 이거 잘못하게 되면 조정 좀 넉넉하게 받을 텐데요. 예, 요거는 반등 실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인데 혹시 이 웰크론한텍을 혹시나 갖고 계셨다 이거 돌파하는데 이런 자리들에서 못 정리하고 지금 그대로 맞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짧게 반등한다고 해서 정리하십시오. 이거는 일단 핵심적인 종목이 아니라 혹시 이차전지 페어리테리가 계속 확장됐을 때 한번 이에 편입승돼서 좀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딜까라고 봤었을 때 대한 투자 아이디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또 성일하이텍 저점 매수할 자리 아니면 세비캠 저점 매수할 자리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럴 타이밍을 노리는 게 맞고 지금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GS 리테일 또 수급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것 중에서 GS 리테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별로 그렇게 기대하는 게 별로 없고 그런데 주가는 레벨업을 꾸준히 시도하네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고생했다라는 쪽에서 게다가 또 뭐 호텔 이런 거 별로 기대가 안 하거든요. 수급도 보면은 괜찮고 근데 어떤 그동안 뭐 슈퍼마켓 뭐 GS 슈퍼마켓 뭐 이런 거 별로 기대 안 했는데 GS 홈쇼핑 뭐 별로 그렇게 투자 아이디가 세진 않은데 수급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올라온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렸던 것 뿐인데 매매는 못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통주 이런 거 매매를 예전에 한때 면세점 관련돼서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한 거 빼고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수급이 좋은데 뭔가 변화가 들어오거나 뭐 이 정도만 체크해서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서진 시스템 요거는 조금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주가가 되게 좀 애매하죠. 예, 애매모호한데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자리에서 이제 거래가 늘어납니다. 주봉으로 볼까요? 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가의 반전 신호가 한번 강하게 나왔던 때가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때가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늘어났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하향세가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벌써 2020년도 9월 달에 고점 찍고 그때가 거의 3만 원대 부분까지 갔던 게 지금 거의 반토막 났는데 이런 쪽에서 지금 주가가 당연히 실적이 못 나오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오죠. 그래서 실적이 위축됐다가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게 작년에 확인됐고 이게 변화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올해는 이제 거의 선전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상반기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정도. 내년에 이 회사가 매출이 1조 5천억, 영업이익이 1,500억대를 전망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뭘까요? 네, 이 정도로 강하게 성장을 한다고요? 라고 보는 것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별도가 연결 실적으로 잡혔을 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뒤에 대기하고 있는 쪽이 서진 오토라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 쪽 하는 회사. 또 ESS 관련된 쪽. 이쪽에 대해서 알루미늄을 잘 활용하는 구조물, 알루미늄 구조에 대한 강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다는 쪽이죠. 요거 개연성이 나올 수 있는 분기 실적 보게 되면 3분기부터 변화가 된다고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분기, 4분기 이런 때 확인된다. 그러면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 300억대만 찍히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3 곱하기 4 1년에 1,200억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시총이 6천억대인데 과거엔 비쌌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이 나온 때면은 이게 싼 종목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나오는 변화들.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 가격들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또 나오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 터난다. 그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서 같이 끌어낼 수 있겠죠. 물류비도 떨어지고 뭐 이런 일련의 현상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또 눈여겨보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 지금 금요일 날 이쪽에 또 피팅 밸브 쪽 말씀드렸더니 하루 갔다가 그러니까 성광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루 가는 듯하다가 또 다 내려가 버렸어요. 무슨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여전히 박스권 쪽 하단만 내려와라. 계속 또 추가 매수하겠다. 안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BMT를 말씀드렸는데 BMT는
가다가 또 될 듯 하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뭐 차라리 요 라인 정도가 쭉 올라와서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지권 확인이 강하게 되고, 지금 거래 보시면은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조정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딱 터나는 거 기대를 하고 싶은데, 네, 보여주세요. 네, 어느 정도 조정권 마무리되는 거 아직까지는 기다려볼만 하지만 피팅 밸브는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는 특이하게 색조 이쪽 얘기 나오면서 클리오가 가더라고요. 참 예전에 잊지 않고 돌아오는 또 색조의 강자 클리오. 그리고 또 색조 쪽이 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아이패밀리 SC, 이것도 회사는 괜찮은데 주가 보시게 되면은 뭐 제대로 이렇게 좀 턴하는 맛이 좀 없어요. 뭔가 좀 팔자가 우위예요. 그래서 회사 내용들은 괜찮은데 주가는 좀 답답하다. 그래서 그냥 관심 정도만 보고, 게다가 말씀드렸던 게 CNC 인터내셔널이죠. CNC 인터내셔널은 장중 그렇게 괴롭히다가, 이거 분봉 보면은 진짜 희한합니다. 장중에 마이너스권은 19,000원 중반대까지 나오다가 오후장 되니까 갑자기 확 돌아서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플러스권으로 나오는 거, 요거 뭔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서 면세점, 그리고 또 여행 쪽은 이따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쪽하고 뭔가 변화가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들. 근데 색조 이런 쪽, 네, 관심 있게 보는 게 여전히 낫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백산 FNF. 백산은 고점에서 훅 밀리다 보니까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11,000원대 밑에서 자리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1,500원, 11,000원대 사이에 또 매수를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여전히 수출력과 함께 나오는 변화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또 그러니까 손절보다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인데,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FNF 이쪽은 개인적으로는 요거 눌림목 들어올 때마다 계속 사 모아야 되는 구간 쪽으로 느껴집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만들어졌다가, 아까 이런 패턴을 한번 잘 보세요. 조정 보았고 이 검은색 선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확인되고, 그 다음에 턴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우상향을 꾸준히 나가는 이런 패턴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안 되면 여기 손절가 있습니다. 밑에 여기가 손절가고요. 이 정도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가 손절가고, 그 손절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가보자. 이렇게 나가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FNF. 네. 패션인가요? 네. 네. 하여튼간 이렇게 나오는, 아무리 저희가 중국 쪽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국을 봉쇄했던 거의 효과 이후에 간헐적인 봉쇄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큰 영향이 없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실적 들어온다. 솔직히 이 회사는 이거 보세요. 유보율이 17,529%. 네, 이런 거 어떻게 좀 차라리 그냥 있는 돈 가지고 M&A를 하건 아니면 또 뭔가를 우리 쪽으로 가간다라고 하는 우리 창수형 매직을, 돈 많으면 형님이죠. 네,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랑 이름이 한 글자 차이인데 저는 왜 이렇고 그분은 왜, 죄송합니다. 네, 창수형 화이팅. 네, 그런 쪽에서 이렇게 변화가 나오는 거 일단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덴티움 요거는 말씀을 잘 못 드렸어요. 이때 임 대표님께서 빨리 가라. 네, 뭐 하고 있는 거냐, 끝났는데 얼른 가. 이래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금융주 쪽은 일단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참 이걸 보고 있으면은 와, 한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종목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이제 은행주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주자죠. 이걸 보게 되면은 지표를 볼까요? 지금 PER 3.3배. 네,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3배입니다. PER 3배요. PBR 은행이 PBR은 넘어갈게요. 배당 수익률 7.9%대. PER 3배, 배당 수익률 8%대. 참 그렇죠. 근데 주가는 횡보입니다. 이런 종목이 있으면은 이거 나도 사야 돼. 그러면서 그냥 돌진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걸 누가 이용하느냐? 외국인들은 별로 관심 없고요. 기관들이 꾸준히 사면서 이거 배당이라도 받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당주 매매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관점이다 보니까 혹시 이런 거에서도 뭔가 될 것 같지 않을까? 뭐 나 매매 이런 거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 트레이딩 하는 거 그거는 저기 파리로 나오는 저런 사람이나 하는 거 이런 사람이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그래서 이걸 기회라고 봐야 할까요? 뭐 그런 쪽에 이용할 수 있는 쪽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그런 거 한번 실험 삼아서 많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실험 삼아서 한번 배당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라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덴티움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살 거 차라리 덴티움으로 사자. 저는 이 입장입니다. 여전히 덴티움이 이번에 나온 실적, 이때 실적 발표하고 갭상승해서 확 갔다가 중국 얘기 나고 쭉 빠졌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임플란트의 성장을 오스템 임플란트로 보기에는 저는 오스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하는 직거 하시는 직거 존경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높임말입니다. 하시는 행태를 보게 되면은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장 그렇게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오스템 임플란트 간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요즘 바텍은 어떤가요? 네. 바텍은 역시 항상 그러네요. 참 싼데 못 가는 회사. 네, 근데 차라리 실적 확인됐으면 덴티움이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런 패턴을 보고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 수급도 지금 같은 정도의 수급이면은 해볼만 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뭐 지금 박스권 레벨업된 박스권 상단부 이탈 전까지는 계속 그냥 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종목들 뭐 로봇 쪽 빼고는 그렇게 뜨겁게 움직인 종목들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죄송해야죠. 네, 주가가 못 갔으면 제 주가 못 돌려놔서 죄송하고요. 네, 저 이상한데. 네,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처지고 있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위축되는 게 좀 많으시다 보니까 고민도 많으실 거고 그런데 고민은 계속하다 보면 고민만 늘어갑니다. 액션하는 건 하나도 없이 고민만 늘고 있다. 좋은 건가요? 네. 가장 주식시장에서는 고민 이만큼 해봐야 고민이 고민을 가져가고 또 고민이 걱정을 낳고 그러면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오면 그 아침에 또 회사 가서 꾸벅꾸벅 조시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지 마시고 고민이다. 고민을 했는데 한 답이 없는 것 같은 한 세 번째 계속 비슷한 고민 된다. 그냥 액션 취하세요. 시장은 오히려 빠른 액션을 더 나중에 보면 그 결정이 맞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만 하다가 고민으로 끝나다가 이걸 안고 뭐 어떻게 하고 주식 계좌를 보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좀 길어진다. 나를 위해서라도 어차피 잘못하게 되면 계좌가 주인이 돼버려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좌가 주인이 되게 되면은 계좌 수익률 따라서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가 갑자기 또 그 다음날 결정하게 되면 아하하 막 계좌만 보면서 좋아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계좌입니까? 접니까? 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너 안 되겠어. 너 나가. 자를 거 자르고 요거 괜찮겠어 그러면 모아가고 아니면은 그러다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또 정리하고 하는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 인본주의 사상 네. 계좌 근본주의 사상 이거 안 좋습니다. 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라.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어려운 시장인데 좀 어려울 때는 좀 시장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은 좀 관망을 하실 때 관망을 할 때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관망을 할 때는 그냥 계좌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 현금을 좀 갖고 관망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싹 좀 이러면 안 되죠. 네, 어느 정도 현금 보유하고 관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만약에 관망이 끝나게 되면 액션이 돼야 되겠죠. 근데 관망 끝나고 계좌 열어봤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액션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일 때 차라리 관망 끝나고 뭐 내 종목을 또 산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보인다든가 그럼 그걸 대응한다든가 하고 있었을 때 그게 가장 큰 전략이지. 그래서 왜 사람들이 현금 하는지는 한번 현금을 놔둬보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더 시장을 대하는 내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너무 요즘 현금 했더니 무슨 주식하는 사람이 현금 너가
마바라, 별 얘기 다 듣습니다. 예. 반야바라도 아니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스님이라고 하는 마바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다음 주는 FOMC 잘 넘기고 조금 좀 숨통이 트이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음 주 진시황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화이팅을 외치면서 여러분들도 너무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주식을 매매 안 한다. 그래도 관심은 계속 꾸준하게 갖자. 그래야 저희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나 대응 방안, 저희 장시작전, 이제 할 생각이 났네요. 거기서 많은 패널분들과 또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날씨가 선선해지고 또 좋아지시니까 주말엔 또 산책도 좀 하시고 비염 네, 이런 거 좀 벗어나시고, 그러면서 건강한 주말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